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들떠 있는데 또 어느 날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버겁습니다. 어제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오늘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진짜 나는 누구지? 이게 내 성격인 걸까? 아니면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 왜 나는 남들처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혹시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다시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울증이라는 거센 내면의 폭풍 속에서 진정한 나를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나를 어떻게 다시 찾아낼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둘째, 지금까지 실패나 흑역사로만 여겼던 시간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셋째, 회복이 단지 예전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단순히 조울증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아픈 나를 넘어서서 진짜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도 삶의 하나의 길이 아니라 뚝뚝 끊어진 점들의 나열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너무 달라서 스스로를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언어가 되어줄지 모릅니다. 아직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도 붙이지 못한 채 그저 극단적인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날은 아이디어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나도 그 속도를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은 멈춘 것 같고 세상은 멀리 있고 나는 그저 깊은 우물 바닥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너무 다른 두 현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나지? 어제의 나는 뭐였고 오늘의 나는 또 뭘까?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그리고 이 끝없는 혼란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아주 잔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이게 참 무서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어떤 의학적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 내가 망가져서 그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오래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서 휘몰아치던 그 폭풍에 드디어 이름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분들은 그 순간 깊은 안도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많이 아팠던 거구나. 이 깨달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했다면 이제는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내면의 변호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몰아세우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진단은 낙인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가두는 딱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단은 내 상태를 이해하고 나 자신과 제대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과거를 다른 눈으로 다시 읽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가 무너졌던 순간, 계획이 무너졌던 순간, 돈을 통제하지 못했던 순간, 잠이 깨지고 일상이 엉망이 되었던 순간, 그리고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들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흑역사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생각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앞으로의 회복을 위한 단서가 숨어있던 자리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지점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삶을 마치 지도를 그리듯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잠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는지,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내가 예민해지는지, 언제 돈을 과하게 쓰게 되는지, 언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지, 언제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보면 처음에는 흩어진 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그 순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한테는 이런 상황이 트리거가 됐구나. 아, 이럴 때 내가 무너지기 쉽구나. 아, 이 시기에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구나. 아, 이럴 때는 혼자 버티는 것보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나만의 마음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막연한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안다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모았고 마음의 지도도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복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강조하고 두 번 강조하고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회복은 원래 멀쩡했던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한 뒤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복구가 아닙니다. 고장난 기계를 수리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질, 내 상처, 내 한계, 내 가능성을 함께 이해한 뒤 그 위에 나에게 맞는 삶을 새로 짓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다운 삶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조금 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즉흥적으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 기준의 정상 속도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무엇을 잘하냐보다 무엇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과로만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그리고 생산적인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마음이 깨어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내가 나답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이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결국 나의 가치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셋째, 나를 지켜주는 생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약 복용, 쉬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빈도, 일하는 리듬, 무리하지 않는 기준,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구조가 됩니다. 의지 하나로 버티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는 삶은 내가 흔들리는 날에도 나를 어느 정도 붙잡아 줍니다. 넷째, 완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꿈꿉니다. 언제나 안정적이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완벽한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현실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내 기질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 넘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기질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병보다 큽니다.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진단명은 내 삶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진단명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나는 한 가지 이름으로 다 정의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팠던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창조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단명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진단명은 설명일 뿐 정체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픈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나다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단지 병을 다루는 삶에서 멈추지 않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리듬으로 살 때 가장 나다운가?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 건강해지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존재가 깨어나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단지 증상만 관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써 내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계신가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자꾸 놓치게 되시나요? 저도 한창 조증과 우울증이 심했을 때 어머니한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오늘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폭풍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단지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깊고 더 정직하고 더 단단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료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